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과 호주 어린이집 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호주나 한국이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이점은 호주는 캐주얼이라는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캐주얼이 뭐냐면 대체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교사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당일날 통보를 해도 대체 교사가 항상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에 차질 없이 일과가 진행될 수 있어요. 캐주얼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캐주얼도 있고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캐주얼도 있어요. 그래서 원해서 필요할 때 전화해서 부르면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시급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3를 가지고 캐주얼 잡을 하면은 시급 29불 정도부터 받을 수 있고, 디플로마 자격증을 가지고 캐주얼 잡을 하면 시급 33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캐주얼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교사의 휴게 시간이 완전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는 교사들 점심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30-4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쉴 수 있어요. 한국에도 법정 휴게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16년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 2016년 2월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도 법정 휴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법정 휴게 시간을 보통은 쓰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은 아이들 재우고 낮잠 시간에 다음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서류도 써야 되고 일지나 관찰 일지 같은 서류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하루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이러한 활동 보고서, 일일 보고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고 나서 교사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면서 마련하겠다, 이런 글을 봤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게 시간이 호주에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한텀 쉰 다음에 또 에너지를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약간 정서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교사들도 자조기술을 발달해 주려고 이렇게 지원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할 때 정말 기저귀를 찬 그 어린 아이들도 혼자서 하겠다고 막 하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혼자 시도하고 안 되면은 도와주려고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자, 독립심을 길러주자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기다려주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향이 급한 성향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일과 흐름이 프로그램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나서서 도와주려고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느긋하게, 호주 사람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놀이 위주예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학교 가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과 후 학교 가서도 아이들을 돌봤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지금 막 글씨를 쓰고 읽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긴 읽는데 완전하게 스스로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습도 천천히 학교 가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한 놀이 위주이고요. 그리고 실외 활동이 굉장히 길어요. 한국에서도 오전, 오후 나라에서 이제 정한
실외 놀이 시간이 있어요. 권장하는. 그래서 30분 정도 이상은 하루에 밖에서 놀이를 하게끔 권장하는데 한국의 미세먼지 그 상황 때문에 실내에 놀이공간, 체육실 같은 곳에서 활동하게 대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주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워낙에 너무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밖에서 놀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 앞에 그 야외 놀이터, 잔디가 깔린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그 밤마다 하나씩 실외 놀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도심에 있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심 건물에 있기 때문에 옥상에 공용 그 놀이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가서 놀이를 하는데 여기는 자외선이 강해서 꼭 선스크린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나가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 한국은 자식 문화다 보니까 기저귀 가리 매트를 바닥에 놓고 아이들을 눕혀서 갈아주는데 호주는 성인 허리 높이만한 기저귀 가리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저귀 가리대까지 계단을 올라가서 누워요. 그래서 뭔가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 허리가 좀 덜 아프고 수월한 편이고요. 식단은 간식 같은 경우에는 오이나 당근 스틱으로 제공해주고 은근히 잘 먹어요. 그리고 크래커나 과일도 주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볶음밥이나 파스타 종류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 식단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간식도 잘 나오고.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낮잠을 자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양치를 시키고 재웠는데 여기는 양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다닌 모든 원들 다 양치 지도는 하지 않아서 좀 의아했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잘 때 영아들은 낮잠 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방에 영아용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재우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매트가 있어요. 그 매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 매트 다리가 5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높아서 바닥에 두면은 바닥이랑 붙지 않고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요. 위생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호주는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카페트를 깔아놓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보거나 뭐 놀이를 해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카페트에서 기다가 공갈 젖꼭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저는 얼른 씻어서 입에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못 본 사이에 이제 입에 다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놀라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이게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건가? 면역력이 강한 건가 싶고요. 특히 모래놀이 하러 나가면은 아이들이 흙을 파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흙을 입에 넣어요. 그럼 제가 가서 막 놀래서 얼른 흙 뱉으라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물티슈로 입안에 있는 흙을 이렇게 닦아주고 말더라고요. 좀 문화적인 충격인가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호주도 마찬가지로 응급처치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호주는 사고 보고서를 꼭 써요. 쓰고 물론 또 부모님께도 그 안내를 하죠. 근데 엄마들 반응이 저는 이렇게 안전사고 나면 항상 마음 졸이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호주 부모님들은 뭐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아이들 음식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서 땅콩은 절대 반입 안 되게 하는 원들이 많아요.
여기는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차량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들이 등하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육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호주는 노동의 가치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건비가 비싼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루 보육료가 보통 100불 정도 해요.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영주권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 않고 한 주 3, 4일 정도 등원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됐는데, 엄마랑 아빠들 출근하는 것도 주 5일이 아니고 주 3, 4일이다 보니까 회사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주 3, 4일 정도 보내는 것 같고요. 하원은 주로 오후 4시부터 4시, 5시에 많이들 가는 편이에요. 많이 회사가 늦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시는 편이고요. 오셔서 뭐 오늘 우리 아이 어땠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고 이제 일일 보고서 있는 거, 아이들 기저귀, 뭐 낮잠 시간 체크한 거 그런 거 보시고 그냥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내일 만나요.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가는 편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여기서 만약에 퍼머넌트 정규직을 잡으시게 되면은 원에서 주 2주 유급 병가랑 4주 유급 휴가를 줘요. 휴가가 한 달이나 된다니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일할 때 교사들은 유니폼을 입고 일해요. 티셔츠는 카라티로 된 거 원에서 제공해주는 거 입고, 바지랑 뭐 신발은 편한 거 신고 캐주얼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CCTV를 잘 못 봤었어요. 한국에서는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달잖아요. 제가 일했던 원도 CCTV가 다 교실마다 다 있었는데 호주에는 CCTV가 없고요. 제가 봤었던 CCTV가 있는데 그거는 복도나 현관 이렇게 공용 공간을 비추는 곳 그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가 호주는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한국은 계획안도 월간,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이렇게 많잖아요. 또 일일 보육 일지다, 뭐 관찰 일지다 작성할 게 굉장히 많은데 호주도 서류가 있긴 있어요. 계획안도 있는데 그 계획안은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이제 그때그때 작성하는 계획안이고, 서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오래 일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분이 거의 야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큰 행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드물게 야근은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호주와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어요. 혹시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소통해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